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토마스 아키나리 작가님이 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삶의 방식, 인생론, 설교,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이론일 뿐이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철학이 인생론이나 삶의 방식만 다루는 학문이라면 저마다 가치관이 다를 테니 굳이 철학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철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일 뿐 아니라 모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은 인생론에만 국한된 학문이 아니니까요. 철학은 정치, 경제, 역사, 예술, 종교, 언어, 자연과학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를테면 문과와 이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두 학문을 종합해 뇌신경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매우 편리한 사고 도구. 이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만약 철학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철학은 기초 상식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또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철학가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문학을 읽을 수도 없겠죠. 해외 문학은 철학을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배경에 종교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술과 건축물도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죠. 해외여행을 가서 훌륭한 건축물을 봐도 우와, 그리스 건축물은 정말 크네라며 그저 감탄만 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학을 모르면 서양인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미국과 유럽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기독교 사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뉴스에서 주로 접하는 중동 정세 또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사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으며 중국이나 북한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철학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 뉴스를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세계사와 해외 뉴스를 이해하지 못해 심각한 정보 난민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국내 뉴스에만 정보를 의존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 그렇다면 현대의 세계화 흐름에 맞추어 간섭을 타파하는 학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고 도구로 동서고금의 철학을 활용해 일부러 비효율적인 사고 실험을 거듭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과 삶의 현장에 이를 응용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만해질 것 같지 않은가요? 오늘부터 부디 철학이라는 이 강력한 사고 도구를 여러분의 인생 지침으로 활용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럼 차례를 보겠습니다. 제1부 철학사, 제1장 고대 철학,
제2장 종교를 통해 현대를 바라보자. 제3장 근대 철학. 제4장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철학. 제5장 사회와 경제 사상. 제6장 삶과 생존 철학. 제7장 미래로 이어지는 사상. 제2부 주제별 편. 제1장 철학 사상의 응용. 제2장 사회 정치 철학. 제3장 지역 세계 미래. 제4장 철학과 자연과학. 제5장 철학과 자기계발.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고대 철학. 제1부의 1장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시대까지 흐름을 살펴본다. 처음부터 느닷없이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다소 의미가 모호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현대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연과학적 사고법을 짚어본다. 고대 철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세계이며 진정한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무슨 헛소리야, 사입이 아니야? 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딱히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다. 아직 현미경이나 망원경도 없던 시대, 눈앞에 있는 물질이 정말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인지, 어쩌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을 인간 이성의 힘으로 규명해 보자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역을 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미시적인 물질 세계에서는 소립자, 그리고 파동의 존재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를 2000년 전에 그것도 그저 산책하다가 혹은 방 안에서 글을 쓰다가 깨우친 것이다. 현대 철학에서 자연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연철학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왜 소립자가 존재하는지, 존재 그 자체를 깊이 탐구하며 인간 존재에 관한 수수께끼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왜 대단할까에서 다루는 소크라테스는 자연철학은 물론 윤리학에도 조예가 깊은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철학이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의 법칙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진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경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제자이자 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부터 정치학, 나아가 문학, 현대 기후 논리학의 근간이 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통달했는데, 이 때문에 그 연구에서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집대생되어 있다. 고대 철학의 마지막 단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 붕괴 후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철학으로 발전해 갔다. 신플라톤주의는 일반적으로 철학 입문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르네상스 예술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고 현대 신비주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기에 이 책에서는 한 꼭지를 할애해 신플라톤주의에 관해 짚어본다. 그 중에는 고대 인간이 주장하는 사고 패턴을 공부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철학의 사고 패턴은 추상화, 개념화의 작업이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전체를 위해서 조망하는 놀라운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던 개념을
고대 철학의 사고 패턴으로 분류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비상식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고대 철학의 사고 패턴과 친해져 보길 바란다. 히스토리 1. 철학의 시초, 자연철학. 철학이란 이과에서 배울 만한 학문. 철학은 삶의 방식에 관한 고찰과 인생론에서 출발했다.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전의 사람들은 태양은 아폴론, 바다는 포세이돈이 관장한다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의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탐구해보자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철학이란 삶의 방식에 관한 고찰이나 인생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처럼 하나의 진실을 추구하는 일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이과에서 가르칠 법한 내용이다. 자연 철학자라 불리는 이들은 변하는 세계 속에 절대 불변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 주장했다. 물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간이며 존재의 원리라는 것이다. 초목,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탈레스는 생각했다. 왜 정설이 아닌 학문을 공부해야 할까? 물론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만물은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물을 소립자로 치환해보면 탈레스가 추구한 원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탈레스 철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세계에서 최초로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을 추상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프레임 사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 사고는 명맥을 유지하며 이어져 현대 과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후에도 세계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형한 개념들도 등장했다. 아낙시 만드로스의 제자로 잘 알려진 아낙시 메네스는 아르케가 공기라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낙시 만드로스로 아르케가 물과 공기, 불처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자라 생각했다. 물이나 불과 같이 유한한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으로 자각할 수 있는 현상 세계에는 물과 불이 존재하므로 그 심연한 존재하는 아르케는 좀 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 터다. 그렇다고 형태를 규정하면 규정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수라는 개념이다. 현대 물리학이 지향한 이론의 기원. 피타고라스 철학에서는 수학이 우주의 원리. 고전적 철학은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 등의 과학 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 원리에서부터 삶의 방식, 인생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고대 철학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물질에 관한 이론을 과학이 담당하고 있어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자연과학적 개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원리를 수로 보았다. 참고로 피타고라스는 제48회 올림피아 제전의 권투 시합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다. 수학뿐 아니라 체력도 뛰어났던 듯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타고라스는 하모니에 관해서도 연구했다. 또 피타고라스 교단이라는 것도 존재했는데 종교 집단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했다. 피타고라스 교단의 신도들은 우주의 숫자 원리와 생활이 일체화된 피타고라스적 생활을 했다.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수학이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우주의 원리로, 나아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도 발전해 갔다. 이처럼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식을 주장하며 등장한 학문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는 기성세대의 설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세계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고찰한 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학문인 것이다. 이것이 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생각만으로 원자를 이해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계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처음 발을 담갔던 물과 2번째에 발을 담근 물은 아예 다른 물이라는 의미다. 이는 불교의 재행무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생성은 대립물의 출현이다. 냉기와 온기, 습기와 건조, 각성과 수면처럼 말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과 같은 개념은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대립물이 자아내는 조화는 참으로 아름답다. 다만 이 대립으로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기에 우리 삶의 곳곳에는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헤라클레이토스의 별명은 음침한 사람이었다. 또 이 만물 유전설과 대립하는 만물 불변설을 주장한 이가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다. 그의 주장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지도 않거니와 없음에서 있음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착각이며 실은 무엇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후의 인물인 데모크리투스는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 즉 아톰론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게 먼 옛날에 이미 원자의 존재에 관해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현대 물리학의 원자와는 형태와 성질이 다른 개념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결합으로 생겨나고 원자가 분리되면서 소멸한다고 생각했다. 이로부터 다양한 삶의 방식이 파생되기도 했다. 히스토리 2. 소크라테스는 왜 대단할까? 문답법으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프로교사? 소크라테스는 앞서 말한 자연 철학자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자연 철학이 주로 우주의 원리에 관해 탐구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관해 더욱 깊게 고찰한 사람으로 윤리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남기지 않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저서에서만 그의 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제자 플라톤의 대화론 등의 문헌을 통해 그의 사상을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민주사회 요청을 더 이상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졌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